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오늘은 전국을 덮친 무더위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낮에는 불볕이 쏟아지고 밤만 되면 푹푹 찝니다. 피서 떠나는 분들이 많으니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갑자기 몰린 냉방 수요 때문에 정전될까 걱정인데요. 수도권 일대 아파트 단지에서는 한밤중에 통째로 전기가 나가기도 했습니다. 첫 소식 김민환 기자입니다. 내리쬐는 태양볕에 달궈진 공기가 지면 위로 일렁입니다. 양산 대신 우산이라도 펴서 햇빛을 가려보지만 더위를 피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급하게 고장난 우산이라도 꺼내가지고 쓰고 나왔습니다. 주말이면 북적였던 한강공원 축구장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대신 옆에 있는 야외 수영장은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몸을 담그고 물놀이를 하는 이 순간만큼은 잠시 더위를 잊습니다. 동남아 같은 날씨 때문에 습하고 더워서 잠 못 자고 막 그럴 정도니까.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서울 한낮 기온은 36.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열대야였던 간밤에 곳곳에서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의정부 아파트에서는 4시간 넘게 전기가 끊기면서 560가구가 에어컨이나 선풍기 없이 밤을 나야 했습니다. 에어컨을 쐬자 하는 느낌으로 차로 좀 피신을 했던 것 같아요. 지하 주차장 쪽으로. 친척집에 가 계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다른 동에 사는. 티라미수 케이크를 먹으려고 쟁여뒀는데 그 냉장고에 전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녹았어요. 정전으로 급수용 펌프까지 멈추면서 먹고 씻는 물도 생수로 해결했습니다. 화장실도 못 가고 그러니까 물을 그냥 사갖고 물로 씻고 생수로 씻고. 인천 계양구 아파트에서도 8시간 넘게 정전돼 240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야간에 집중되면서 노원 설비 때문에 정전의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무더위는 5호 태풍 송다가 북상에 비를 뿌리는 동안 잠시 누그러졌다가 비가 그치면 다시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더울까요? 절절 끓는 더위는 채소마저 녹아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김치만큼은 꼭 담가 먹던 베테랑 주부들도요. 배춧값, 묵값을 보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각종 채소가 진열돼 있지만 장바구니에 선뜻 담지 못합니다. 집중호우에다 일찍 시작된 무더위까지 겹치면서 채소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밭에서 다 녹아버리니까 2배 정도 올랐지. 그러니까 뭐든지 2,000원 하던 게 4,000원 되고. 어제 기준 배추 한 포기 소매 평균가는 6,922원, 무는 3,184원까지 올랐는데 평년보다 1.5배 더 비싼 겁니다. 이번 주 배추 한 포기 평균가는 7,000원을 웃돌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배추 상태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자 시민들도 김치 담그기를 주저하는 상황. 도저히 김치 담아 먹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기존의 홈쇼핑 같은 데서 사 먹는 게 더 낫지 않나. 채소값도 오르고 모든 게 다 비싸겠지요. 그래도 애들하고 먹으면 한 30포기씩 그렇게 했는데 그냥 이제 그렇게 못하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음 달 배추 출하량은 평년보다 7%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7월 초 기온이 평년보다 4도 이상 오르면서 배추가 흐물흐물해지는 등 썩는 배추가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채소 가격 안정을 위해 수급 불안 가능성이 높은 배추, 무 등 7개 품목에 대해선 비축 물량을 푸는 채소 가격 안정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절절 끓는 폭염에 한반도가 아열대 기후가 되면서 가을 김장철 배추대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대통령도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국정 지지율이 빠르게 무너지면서 이번 주 20%대까지 내려가고 말았지만 굳이 미루지는 않았습니다. 일희일비하진 않는다 해도요. 쉬는 동안 국정 지도자로서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권 전체가 새 출발한다는 구상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비대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유준 기자 보도 보시고요. 아는 기자와 함께 자세히 전국을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첫 휴가에 들어갑니다. 휴가 계획도 다 잡으셨습니까? 네. 나는 다음 주에 가기로 했는데. 주말 동안 공식 일정이 없어 사실상 오늘부터 시작된 휴가는 민생 챙기기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휴가 중 2, 3일 정도 지방에 갈 예정이라며 그곳에서 민생 현장을 찾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휴가지로는 대통령 별장이 있는 경남 거제시의 저도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는 여름 휴가를 저도를 계속 갔다고 하는데 거제도라서 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좀. 역대 대통령들도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휴가를 떠났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첫 휴가지로 평창을 택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저도에서 첫 휴가를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국정 쇄신 방안도 고민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지지율이 28%를 기록하며 30% 선이 무너진 만큼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대위 전환 등 당의 변화를 시작으로 여권 전체가 새 출발하는 흐름을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8월 중순 취임 100일을 앞두고 지지율 반등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한희 기자, 어제 배현진 최고위원이 전격 사퇴를 했고 초선 의원 과반이 또 힘을 보탰습니다. 이제 비대위 전환 움직임이 국민의힘에서 빨라지고 있는데 가장 궁금한 건 이걸 거예요.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것이냐. 대통령실 기류와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배현진 최고위원의 전격 사퇴 배경에 비대위에 힘을 싣는 의원들, 또 체제 정비에 공감하는 대통령실과의 공감대 형성이 있었던 걸로 전해지고요. 조수진 최고위원도 막판까지 사퇴를 고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초선 의원들은 비대위 전환을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리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거든요. 예. 대통령실 기류를 읽고 발빠르게 행동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말 동안 지금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당내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물밑에서는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대위를 주장하는 일부 의원, 특히 친윤계 의원들이 최고위원 사퇴를 위한 1대1 설득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예. 일반인들 이제 이 체제를 이해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제 배현진 최고위원 한 명만 사퇴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몇 명을 더 설득해야지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친이준석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해야 가능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지만 친윤계 의원들은 한 명만 더 사퇴해도 비대위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상 상황 시 비대위를 둘 수 있다는 당헌 96조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최고위는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당원에 의해서 뽑힌 선출직은 당대표를 포함해서 6명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현재 당무가 정지됐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대구시장에 출마하며 사퇴했죠. 또 어제 배현진 최고까지 사퇴하면서 선출직 최고위원 3명 가운데 1명만 더 사퇴해도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다는 주장입니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그리고 당대표가 지명한 최고위원 등 3명은 전당대회를 거쳐서 선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선출직 최고위원 과반이 관두면 자리를 고수할 명분이 없다 이런 해석이죠. 저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결국 이제 조수진,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 3명한테 이제 키가 있는 건데 세 사람 입장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시청자들이요. 이준석계잖아요. 김용태 최고위원. 끝까지 사퇴를 거부할 것 같고 정미경 최고위원이 사퇴할까요? 궁금해하시던데요. 네, 정미경 최고위원을 물어봤는데요.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가 잠시 당원권이 정지된 사고 상태에서 대표 제명 효과를 가져오는 비대위로 전환하는 건 원칙에도 양심에도 맞지 않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도 꺾이지 않겠다며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만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조 최고위원 측은 어제 전원 사퇴해야 비대위가 가능하다고 말한 건 다른 최고위원도 설득해서 같이 가야 하지 않겠냐는 의미였지 비대위에 반대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채널A와 통화해서 비대위 전환에 공감한다고 한 만큼 조 최고위원이 사퇴하면 비대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 명만 사퇴하면 이제 비대위 전환 된다는 게 받아들여질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방금은 이제 정미경 최고위원 얘기도 했지만
비대위로 갈 경우에 이준석 대표가요, 사실상 대표직이 박탈되게 됩니다. 과연 가만히 있을까? 이 부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는 오늘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 공교롭게도 메뉴가 간장 불고기였습니다. 과거 이 대표가 장제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을 간장에 빗댔던 만큼 조기 전당대회를 위한 비대위 전환 움직임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실 이제 이 시작이 권성동 직무대행이 대통령과 주고받은 문자가 이제 비의도적이었지만은 공개가 되면서 이 파동에서 비롯됐는데, 그럼 건대행은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내에서는 비대위로 가게 되더라도 원내대표직은 유지하지 않겠냐, 이게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는 당원이 아닌 의원들이 뽑는 일종의 반장 개념이라 비대위와는 별개란 건데요. 의원총회를 통해서 재신임 여부를 물을 가능성도 나옵니다. 어쨌든 이제 대통령 휴가가 끝나고 나면 많은 것들이 좀 바뀌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네, 이재명 의원 부인이죠.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참고인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 중에 사망한 사람이 4명이 됐습니다. 야당은 오싹하다, 이 의원이 책임질 거 없느냐 추궁하고 있는데요. 이 의원은 아꼈던 말을 오늘 작심한 듯이 쏟아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당대표 예비 경선 후 첫 주말에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릉에서 지지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자 사망에 대해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불거진 무속 논란을 겨냥한 듯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관계없는 일에 본인을 엮는다고 반박한 겁니다. 검찰, 경찰의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언론과 검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러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염력도 없고요. 주술도 할 줄 모르고 장풍도 쓸 줄 모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이 의원 관련 의혹들마다 의문의 죽음이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분의 사고의 밑바탕에 야, 이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악성 뭐라고 그럴까요? 주술적 사고, 이런 데 영향을 받던 게 아닌가. 논란이 된 저소득층 국민의힘 지지 발언에 대해선 언론의 왜곡을 탓했습니다. 악의적으로 그걸 왜곡을 해가지고 좋은 거는 전달 안 해주고 나쁜 거는 전달하는데 과장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사실인 것처럼 마구 보도를 하죠. 부자 감세 정책에 피해를 입는 서민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현실이라며 그 배경에는 정보를 왜곡하는 일부 언론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당권 경쟁자인 박용진 의원은 이 의원은 사과해야 할 순간에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검찰 탓, 언론 탓, 유권자 탓으로 남 탓하고 편가르는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강훈식 의원도 이분법 정치를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보신 대로 이재명 의원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고요. 아직 단정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런 가운데 사진이 추가로 나왔는데요. 숨진 김모 씨가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이었던 시절 주재한 회의에서 수차례 참석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시절 이전부터 더 긴 세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접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주재한 회의. 회색 정장 차림 남성이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40대 김모 씨입니다. 당시 김 씨는 국군 기무사령부 성남 지역 관계관으로 활동하며 이재명 당시 시장이 주재한 통합방위협의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협의회는 성남시장을 의장으로 군부대와 국정원, 검찰과 경찰, 기관장 등이 참여해 통합방위작전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김 씨는 이 밖에도 2014년에서 2017년 사이 열린 통합방위협의회 회의에 여러 차례 참석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해당 회의 때 김 씨는 기무대장과 함께 참석했고 기무대장 대신 대리 참석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성남 지역에서 활동한 시기는 2009년부터 2018년으로 이재명 의원의 성남시장 재임 시기와 겹칩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 총무과 5급 직원 배모 씨를 최근 불러 조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가 아닌 대선 당시 해당 의혹을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것에 대해서만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다음 달 중순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배 씨에 대한 조사도 금명간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여러분이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한 얘기인데요. 뭐를 바친다고 했습니까? 네, 바로 노래입니다.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영혼이 없는 그 섬의 사람들에게 바친다면서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주제곡 솔리드의 썸데이라는 노래를 공유했습니다. 네. 섬은 여의도를 의미하죠. 잠시 들어보실까요? Someday 세월이 흘러 그날이 오면 알게 되리. 그날이 오면 알게 되리.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그날이라는 게 언제일까요? 네, 가사를 보면요. 희망의 밝은 날 빨리 오리, 승리하는 그날 밖으로 나가 햇살을 맞으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성상납 의혹 수사가 무혐의로 결론 나고 정치 재개를 하는 날이 그날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가 사실 노래로 메시지를 여러 번 전달했었죠. 네, 맞습니다. 앞서 당 윤리위가 당원권 징계 6개월을 의결한 날에도 이 대표는 애니메이션의 포카혼타스 주제곡 바람의 빛깔을 공유했습니다. 나무에 본인을 빗대 힘든 상황을 말했다는 거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나갔었는데요. 사실 정치인들이 노래 가사로 자기 입장을 전달하는 거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직접 뮤지컬 영웅의 주제곡을 불렀는데요. 네. 함께 들어보시죠. 저 이재명 내년 3월 9일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대통령 취임식장에 존경하는 문재인. 이 영상은 대선 당시 제작됐는데 아직까지도 박 의원의 SNS 첫 화면입니다. 네, 지금 뮤직비디오에 이재명 의원이 많이 나오잖아요. 함께 뜻을 이루겠다 그런 뜻이겠죠? 네,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로 각각 출마했죠. 박 의원은 이 의원과 러닝메이트처럼 움직이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함께 강원 지역 당원들을 만나고 라이브 방송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감사원의 재해. 네, 최재 감사원장 발언들이 감사원 중립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최재 감사원장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한 발언들이 논란인데요. 최 원장의 이름을 인용해 감사원에 재해를 입혔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약간 좀 충격이 와서 제가 위원님의 그 취지를 잘못 알아들었는데 제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장이 정부를 지원한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일자 감사원은 밤늦게 입장문을 냈는데요. 대통령을 지원한다는 게 아니라 국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 감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재 감사원장은 이제 최재형 원장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됐던 감사원장입니다. 사실 KBS와 MBC 같은 공영방송에 대한 그 감사 검토하겠다고 해서 이것도 논란이 됐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공영방송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와중에 최 원장이 감사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요.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표적감사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제가 직접 감사원에 확인해 보니까요. 예. 공익감사 청구는 심사를 거쳐서 감사 착수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예. KBS에 대한 감사 청구가 들어간 것은 맞지만 아직 감사 여부를 결정할 심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최 원장 말고도 지금 이제 논란에 오른 그런 또 직원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과거 언론에 보도된 유 사무총장의 주치폭력 의혹에 대해서 묻자 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간조선의 저건 감사원 100% 실세총장. 오보입니다. 네?
오보입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CCTV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CCTV 보십시오, 의원님. 감사원은 정부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살피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이죠. 괜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신중한 언행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어랑야랑이었습니다.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집단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14만 경찰의 수장 자리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는 잦은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해야 할 경찰, 그것도 청장 후보자 명의로 된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하고 불법 주정차까지 했습니다. 6년간 8번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도 물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차기 경찰청장으로 지명된 윤희근 후보자.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엄중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기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8차례 교통법규를 어겨 과태료 37만 원을 냈습니다. 이 중엔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의 법규 위반이 3건 있는데 2건은 속도 위반, 1건은 주정차 위반이었습니다. 당시는 윤 후보자가 일선 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 경찰청의 간부 경찰관 신분일 때였습니다. 2건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시행에 들어간 2020년 3월 이후 적발 사례였습니다. 윤 후보 측은 당시 후보자 본인이 운전을 한 건지 명확히 밝히진 않았습니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후보자 소유 차량이 한 대뿐이라 가족이 공동 사용하는데 누가 운행했든 후보자 불찰이라며 앞으로 주의해서 운전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경찰 수장으로 지명된 윤 후보자의 과거 교통법규 위반 이력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흔한 고깃집 풍경입니다. 이렇게 연기를 빼는 장치 가끔은 깨끗한 거 맞나 싶을 때도 있는데 위생도 위생이지만요. 제때 청소하지 않으면 불이 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직접 보시죠. 장하연 기자입니다. 주상복합 건물 밖으로 화염과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너무 심각한데? 1층 식당에서 시작된 불은 점포 70여 곳과 차량 40여 대를 태운 뒤 겨우 꺼졌습니다. 불길이 환풍 통로인 덕트를 타고 번지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최근에도 고깃집 덕트에 남아있던 기름 찌꺼기에 불이 붙어 화재가 나기도 했습니다. 식당에서 내부 환기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덕트, 화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실험해봤습니다. 주방에서 6년간 사용한 덕트를 설치한 뒤 팬에 식용유를 담아 가열해봤습니다. 기름 온도가 350도를 넘자 덕트 아래 작은 불길이 치솟고 불길이 금세 내부로 번지면서 덕트 전체가 타버립니다. 덕트 내부에 쌓인 기름 찌꺼기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 데다 내부 팬이 작동하면서 빠르게 배관 전체로 불이 번진 겁니다. 한 해 평균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600여 건, 덕트를 통해 화재가 확산된 건수는 32건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합니다. 덕트엔 유증기로 인한 기름 찌꺼기가 끼기 쉬운 데다 불이 나면 육안으로 화재 진행 정도나 확산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워 진압하는 데 애를 먹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덕트에 필터를 달거나 내부 청소를 당부합니다. 필터를 안 달게 되면은 기름 찌꺼기가 쌓이게 되고 그러면 조리 중에도 작은 불꽃이나 불티로 인해서도 닥터 안으로 화재가 번지게 되면은 접을 수 없게 번지는 거죠. 사실. 또 불이 날 경우 환풍 팬을 빠르게 꺼 불길의 확산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네, 광주 지역에서는 고교생 2명이 벌인 대담한 해킹으로 지난 한 주 동안 시끄러웠습니다. 사건을 보다 성혜란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성 기자, 고교 2학년생이더군요. 대체 몇 과목을 해킹했습니까? 네, 모두 16과목이었습니다. 당초 알려진 기말고사 9과목 외에도 중간고사 7과목까지 시험지와 답안을 유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고2 동급생인 2사람의 범행, 마치 첩보 영화 같았는데요. 이 늦은 밤 학교 외벽 난간과 배수관을 타고
타고 올라가서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교무실로 들어갔고요. 네. 이 중 컴퓨터에 능숙한 한 명이 교사의 컴퓨터에 걸린 비밀번호를 무력화시키고 직접 만든 컴퓨터 화면 자동 저장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출제가 끝날 무렵 같은 방식으로 교무실에 침입해서 저장된 화면,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답이겠죠. 네. USB 저장 장치에 담아서 나온 겁니다. 컴퓨터 한 대당 걸린 작업 시간 약 20분 정도였다고 하고요. 이 보안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는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하죠. 이들 중 한 명이 쓰레기통에 답을 적은 종이를 찢어 버리는 걸 네. 의심한 동급생 제보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전 들어도 굉장히 복잡한데요. 네. 이런 해킹 프로그램이 이제 고등학생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인가요? 네, 직접 보안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는데요. 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화면 자동 저장 프로그램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코드를 추가했을 걸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전문가에게 받은 링크로 접속했더니 간단히 프로그램을 내려받을 수 있었고요. 작동시키자 노트북 화면이 지속적으로 캡처되는데도 네. 일반 사용자라면 눈치채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큰 지식이 없어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킹할 수 있다는 별도의 보안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한다든지 외부와의 그 공간 분리를 명확히 해야 되는 것도 이제 필요해졌다고. 이 정도 되면 선생님들이 눈치를 챌 수 있었을까요? 네, 그래서 이 학교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부 교사가 이상 징후를 느끼기는 했다고 합니다. 수업 도중에 자꾸 컴퓨터가 렉이 걸리거나 그러니까 이제 이 컴퓨터가 이상하다, 자꾸 캡처되고 그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긴 하네요. 네, 하지만 일반적인 컴퓨터 사용자로선 알기 힘든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이라서 문제 유출을 의심하지는 못한 걸로 보입니다. 이 학생들이 저는 공부를 못했나 봤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공부를 상당히 잘하는 손꼽히는 모범생이라서 더 의심을 받지 않았다고요. 네, 친구들에 따르면 공부도 상당히 잘하고요. 학생회 활동에도 적극적인 친구들이어서 많이 놀라고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열심히 했구나 생각했는데 이제 이 사건이 터지면서 아니게 된 거죠. 내가 안 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결국엔 해가지고 실망했죠. 친구들은 이번에 적발된 2명 모두 상당히 정규 등수가 높았고 예. 또 각각 대학에서 이 치의학 관련 학과와 컴퓨터 관련 학과 진학을 준비한다고 했는데요. 네. 조금 더 높은 성적을 받고 싶은 유혹을 결국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0점 처리 받고 또 처벌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학교 측은요. 일단 재시험을 치를지 그리고 퇴학을 시킬지 등을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고 정한다는 입장이고요. 이들은 현재 학교의 시험 업무를 방해하고 학교 건물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네. 만약 악성 프로그램 설치로 전산망에 장애를 일으킨 혐의도 인정되면 처벌은 더 무거워질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을 보도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밤잠 자기에 괴로운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원한 맥주나 찬물 샤워를 하면 잠이 들려나 싶지만 오히려 독이 됩니다. 건솔 기자입니다. 한밤중에도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어서는 열대야가 기승입니다. 서울에선 닷새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대야가 발생하면 특히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무더위에 체온을 조절하느라 신경이 잔뜩 예민해지는데 거기에 습도까지 높으면 체온 조절이 더 어려워져 불쾌감은 심해집니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 소비자들이 시원한 맥주를 찾으면서 주류 업계는 성숙입니다. 이번 달 맥주 판매량은 지난 1, 2월에 비해 70%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 알코올 섭취는 숙면에 방해가 됩니다. 주량이나 체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술을 마시면 오히려 체온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또 올라가고 불금도 증가하고 그런 자극이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흥분 상태로 만드니까 숙면에는 방해가 되겠죠. 찬물 샤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찬물로 샤워하면 커피를 마셨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한 것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때문에 혈관이 수축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심장박동도 빨라지고 그래서 좋지가 않죠. 전문가들은 여름철 숙면을 취하려면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거나 카페인이 함유되지 않은 음료나 물을 충분히 마시라고 충고합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네, 무더위 잠깐 잊으시고요. 차가운 빙판 위로 가겠습니다. 대표적인 동계 종목이죠. 아이스하키를 여름철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 남녀도 없고 노소도 없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만났습니다. 이 짜릿함을 잊지 못해 35도를 넘는 폭염을 뚫고 몸집만한 가방을 든 채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빙판에서 땀을 흘리려는 아이스하키 동호회 회원들입니다. 일단 너무 시원하고요. 최고의 피서지이기도 하고. 시원해요. 여름에 특히. 그게 가장 좋고. 아이스링크장 안의 온도는 10도인데요. 밖에서는 더워서 팔을 접고 있었는데 이렇게 긴 팔을 만들어도 한기가 느껴집니다. 오늘 만난 동호회 선수들은 모두 여성입니다. 학부모부터 학생, 직장인까지 아이스하키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말 안 듣는 아이들 생각하면서 그런 네거티브 에너지를 좀 여기다가 쏟아붓고 나면은 좀 좋은 것 같아요. 배우기 어려울 것이란 편견은 몇 번 얼음을 지치다 보면 금세 사라집니다. 아이스하키의 매력은 스피드죠. 빠른 템포의 경기에 빠지다 보면 탁월한 체중 감량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체중 60kg의 성인이 30분간 아이스하키를 할 경우 대략 270kcal를 소모합니다. 수영이나 달리기보다 열량 소모가 많습니다. 아이스하키 동호회는 최근 100개 정도로 늘어날 만큼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겨울 스포츠로 유명한 아이스하키. 이젠 여름에 그 진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코로나19가 끝이 아니라는 경고가 나오는 팬데믹의 시대입니다. 우리도 살아남기 위해서 바이오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데요. 학부모님들 눈여겨보시죠. 생명공학 꿈나무들을 위한 바이오 아카데미가 열리고 있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약병에 든 시료를 조심스레 떨어뜨리는 학생들. 바이오 센서의 기초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실험을 하니 이해하기가 한층 수월합니다. B가 좀 더 파란색 같죠? 그럼 A, B, C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얼추 판단이 되시죠? 인천 송도에서 열리고 있는 청소년 바이오 아카데미입니다. 송도는 국내 굴지의 바이오 기업들이 모인 산업의 메카로 꼽힙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아카데미엔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고교생 1,6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수업을 듣는데 제가 그 학교에서 듣는 교육 외에도 실제로 생명공학이 실제 그 세상에서는 어떻게 좀 돌아가고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글로벌 바이오 회사를 견학하는 기업 견학 프로그램과 함께 국내외 바이오 분야 석학들의 생생한 강연을 듣는 것도 또 다른 매력입니다. 미래의 바이오 산업을 선도할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쳐주십시오. 다양한 교육과 실험을 통해 미래의 바이오 인재가 되겠다는 꿈이 연결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비아냥대고 막말까지 섞어가며 노골적인 핵 위협을 쏟아냈죠. 한미 양국이 연합연습 강화로 맞불을 놨습니다. 북한은 조총련 기관지를 통해서 추가적인 군사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미국 워싱턴에서 유승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이종섭 국방장관을 안내하는 오스틴 미 국방장관. 지난달 싱가포르에 이어 미국 워싱턴에서 두 장관이 다시 만났습니다. 그 사이 북한의 위협 수위는 커졌습니다. 핵 보유국이 턱 밑에 살아야 하는 숙명적인 불안감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회담 시작부터 두 장관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결연한 대응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핵실험했을 때 한미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하는 그런 문제. But our alliance remains resolute and ready in the face of these dangerous and destabilizing actions. 올 후반기 한미 연합 연습은 우리 정부 연습인 을지 연습과 통합하고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할수록 한미 동맹은 더 굳건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주겠다는 각오입니다. 또 미국의 해구산 정책을 논의하는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인 EDSCG도 오는 9월 4년여 만에 재가동됩니다. 양국 외교와 국방 차관급 인사가 만나 동맹 억제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이 협의체가 다시 가동되면 북한의 핵 위협 등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한미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도 연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미는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준비는 사실상 마쳤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만 남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미는 북한이 핵실험에 나서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전 세계 부동산 큰손들이 최근에는 일본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이 금리와 환율이 올라가면서 투자 매력이 떨어졌고요. 일본 부동산은 매수 구간에 진입했다 판단하는 건데요. 오랜 침체로 부동산 규제가 심하지 않은 데다 여전히 국제도시이고 무엇보다 역사적인 엔저가 큰 동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를 가다 김민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도쿄 중심가의 최적의 교통 입지를 자랑하는 32층 복합 빌딩이 우뚝 서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곳의 매각을 추진 중인데 골드만삭스 등 세계 최고 부동산 회사 10여 곳이 참여했습니다. 도쿄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빌딩보다도 더 비싸게 팔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달 들어 엔화 가치가 2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일본 자산을 헐값에 사려는 투자자들이 몰린 겁니다. 강력한 자국 방역 지침 탓에 일본 방문이 힘든 중국이나 홍콩 자산가들은 매물을 직접 보지 못해도 선뜻 돈다발을 내놓습니다. The real estate agents will, go on a live tour of the property. Is 20% cheaper than 3 months ago. If you buy a house, you own the house, you own the land, the same as Japanese person. 지난해 올림픽 선수촌이 들어서며 인기가 높아진 타워맨션 주택가를 찾았습니다. 청소를 마친 빈집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액자 같은 게 거는 게 아니라 저기에다가 이렇게 줄을 달아가지고 87제곱미터 구조로 침실 3개가 있는 주택의 가격은 12억 원 정도. 2년 전 이 집을 사려면 14억 4천만 원 이상 필요했습니다. 감가상각이 있어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순 없지만 임대 수익은 충분합니다. 월세 수익은 3-4% 정도이지만 도쿄 중심부뿐 아니라 오키나와 오사카 등 유명 관광지 주변도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고 출구 전략이 확실하다면 투자해도 좋은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10억 원대 꼬마 빌딩도 도쿄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1억 원 정도인데 6가구가 살 수 있고 임대 수익률이 5.4% 정도 됩니다. 5%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엔저 효과가 있어서 수익률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더 추가로 투자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맹목적인 일본 부동산 매수는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생기면 좀 큰 실수가 될 수도 있고요. 무작정 수익률만 보고 들어간다는 것은 좀 무모한 결정입니다. 1990년대 자산 버블 이후 주택 가격이 폭락했던 일본. 그러나 부동산 가격의 안정세와 역대급 엔저 현상으로 올해 10조 원 가까운 뭉칫돈이 전 세계에서 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곳인데 하룻밤새 물바다가 됐습니다. 켄터키주도 폭우가 쏟아져 1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 거센 물살이 주택들을 집어삼켰습니다. 건물 지붕만 남긴 채 잠겨버린 마을에선 보트를 타고 노를 저어 이동하는 주민들도 보입니다. My car stopped, stalled out, and then I didn't know what to do. I just kind of went into a panic. Probably about a minute, 2 minutes at the max, water started flooding into my car. 하늘이 뚫린 듯 24시간 동안 200mm 폭우가 쏟아진 곳도 있습니다. 2만 3천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최소 1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켄터키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Everybody out there that is scared, that can't get in touch
with one of their relatives. We believe there have been over 294 civilians rescued through these operations. I believe that number is actually pretty low. 카지노 전광판 위로 빗물이 분수처럼 쏟아지고 지붕 일부가 뚫리면서 빗물이 카지노 내부로 줄줄 흘러내립니다. 네바다주 사막 한가운데 있는 카지노의 도시 라스베이거스도 갑작스러운 폭우로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미국 곳곳에 이례적인 물폭탄이 떨어졌지만 캘리포니아주 요세미티 공원 인근은 일주일 동안 불에 타고 있습니다. Frustrating, heartbreaking. It's difficult to feel like we're back at the beginning, so close to his age of independence. So we're starting over. 한때 여의도 면적 28배를 잿더미로 만들었던 산불은 절반 정도 꺼졌지만 폭염과 건조한 날씨 탓에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오늘 제주 쇠속각 해변 사진입니다. 제5호 태풍 송단을 비껴갔지만 간접 영향으로 강풍과 호우까지는 피할 수 없었는데요. 내일 오후면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화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강하게 퍼붓는 데다 강풍을 동반하겠습니다. 중부에 최대 120mm, 남부는 250mm, 제주 산지에는 300mm로 매우 많은 양이 오겠고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250mm로 호우 예비특보도 발표됐습니다. 강한 물폭탄이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제주와 전남 남해안은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폭염의 기세는 조금 더 약해졌습니다. 서울은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치는 대로 기온은 빠르게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